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185회입니다. 오늘은 괜찮은데 제가 뭘 먹다가 먹다가 또 집으면 어떡해요? 맛있죠? 근데 상처를 받았대요. 최근에 뭐라고 그랬길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댓글에 그걸 다 쳐다봐? 아니 안 보다가 뭘 안 보다가 아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가 있더라. 그래서 너 저 보지 말고 보겠다. 그래서 봤더니 쟤 좀 빼라.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많이? 게다가 많이 리얼하게 좀 전해주세요. 못 아니, 그러니까 뭐, 봤으니까. 얘가, 저 김효연이라는 쟤는 도대체 뭐 하려고 앉혀놨는지 모르겠다. 쟤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잘생겼잖아. 왜 김어준 총수님의 말을 끊고 자꾸 들어오냐. 자기가 언제 말을 끊었어? 장황하게 말만 할 뿐이지. 김빵 올린 것 같다. 아니, 뭐, 근데. 제가 김혜영 기자의 말을 끊을 때는 많은데 반대는 거의 없는데. 아니, 어쨌든. 총수말 끊으면은 퇴출 대상이? 여기? 네. 일단 한번 끊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제작진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이런 시청자들 반응이 있으니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삐지기는. 라고 했더니. 자, 빵 먹어. 그래서 일종의 액션이었는데 붙잡아 주더라고요. 네. 나 한겨레 기자가 왜 이렇게 소심해요? 왜 절 보고 그래? 아니, 같은 한겨레니까. 자, 그 옆에는 둥이. 네, 한겨레가 자랑하는 둥이. 김보엽 기자 또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몇 해 만에 유창선 박사님께서 박수까지 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사연이 첫 번째 거 제가 읽겠습니다. 왜?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를 보면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젠 주위 사람들에게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야 되냐면 서거인단이라고. 서거인단. 정말. 독요라고 돼 있어. 서거인단.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핫하신 김보엽 기자님을 뵙고 싶네요. 김어준 총수와 게스트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려 할 때 한 번씩 날려주는 김보엽 기자님의 소금 같은 유머와 재치는 카리스마가 이상이죠. 김보엽 없는 김유타는 간이 덜 된 설렁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둥이라는 말씀에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진실되고 인간적이신 분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참 진실을 추구하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방청 신청합니다. 설 FP로 돼 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방청 신청합니다. 설 FP는 마음으로 문자로. 최하무개님. 아니 남자분이셨습니다. 무슨 관계예요? 기자님들은 어떤 분일지 저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글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딱딱해 보이고 하는데, 근데 그 반응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인간적이어서 상당히 끌린다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아니, 사람이 인간적이어야지, 그러면. 이유가 불분명해. 물어볼 줄 몰랐던 거야.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무슨 꾼이다라는 별명을 얘기를 하면서 남봉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지, 회사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후배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줬냐. 그래서 제가 취재까지 해봤어요. 그런 별명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그때 내용이 남봉꾼이 아니라 무슨 꾼이었어 실제로? 협잡꾼? 그냥 재밌으라고 했대요. 나중에 유신자한테 물어보니까. 뭔가 무마시킨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뭐 좋은 거 많잖아요. 뭐 협잡군, 뭐 그런 거. 뭐. 좋아요. 왜 남봉꾼이 뭐예요, 남봉꾼? 아니 남봉꾼이 제일 낫죠. 협잡꾼보다야. 협잡꾼보다야. 더워지려고. 남봉꾼이 낫나? 사기꾼, 협잡꾼 이런 거보다야 그저 풀이할 뿐이잖아요. 남봉꾼은. 풀이할 뿐. 두 번째 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교수님께서 멋진 청년을 소개해 주신다고 맞설 보라고 권유. 여러 차례 거절하다 어쩔 수 없이 승낙. 고급 일식집에서 먼저 들어가 대기. 한 남자분이 화이트
캐주얼 정장 입고 들어와. 수줍게 고개 들어보니 그 남자는 김어준 총수. 잘못 본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보니 김어준 총수 맞다. 나도 모르게 김어준 씨 아니세요? 총수는 점잖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이었어요. 이 누굽니까? 이런 꿈 꾸지 마세요. 이런 걸 나이트메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근데 여기는 방청객 자격을 얻으려면 고정 MC 중에 누구 한 명을 줄을 잡아가지고 띄워야 자격이 오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세요? 아, 굉장히 낯설어서 좀. 그 다음에 책. 유창선 박사님의 책이 나왔죠. 정치의 재발견. 도와주신 책은 이 책인데. 그래? 광고는 이 책이야. 광고 해주시죠. 요즘 어른답지 않은 어른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권력 앞에서 양심을 버리고 돈만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는 않고 내 말만 하고 말이지요. 저분처럼 늙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어른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왕 나이 먹는 거 자신을 위해서나 젊은 사람을 위해서나 희망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이 책은 30년간 사형수들의 어머니셨고 73살 현역 청춘 멘토인 베스트셀러 인생 9단의 작가 양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년 전부터 대장암 투병 중인 작가는 어른 공부, 이 책 제목인데요. 어른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살고 올바른지를 속 시원한 입담으로 들려줍니다. 의리의 출판사 가디언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7살부터 서울구치소의 사형수 담당을 하시면서 이제 상담하고 그런 거 하시면서 30년 동안 이제 사형수들하고 긴 세월을 함께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독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독도가 난리긴 난리죠. 예. 우리 각각께서 왜 이 임기 말에 갑자기 투더코어 친일이라고 우리 각각 형님께서도 취임 직전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독도와 각을 세우고 독도로 각을 세우고 일본 정부와 무슨 뭐라 그러더라? 기대할 게 없다? 더 이상? 등등 강경 발언을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을까요? 나는 솔직히 내 뇌 구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하는 게. 우리 각각은 바뀔 일은 없으니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돈 문제 얘기하려고 뭔가 돈이 연결돼 있을 일단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 일본하고 군사협정 체결하는 거 이제 국민들 몰래 이제 하려다가 이제 걸렸었잖아요. 그랬던 정권이 왜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일본한테 이렇게 지금 이제 세게 나갈까 생각을 해보는데, 전 독도는 며칠 전에 그 1박 2일도 독도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1박 2일이 독도로 촬영 갔다는 얘기 듣고 청와대에서 누가 그래가지고 이거 같이 엮으면은 뭐 좀 그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머릿속으로 혼자 그 생각도 이제 해봤는데. 박사님 이거 재밌으라고 하신 거죠, 얘기? 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재밌으라고 하셨는데 실패하신 게 바꾼 거죠, 바꿈. 아니에요. 아니, 그랬는데, 네. 글쎄 청와대에서 이제 말은 말로 하니까 이제 안 들으니까 이제 행동을 보여줄 때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물론 그런 또 마음이 없지는 않겠죠. 있을 수가 이제 있는데, 근데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이제 임기 말에 워낙 지금 바닥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 더 이상 지금 임기 말까지 어떻게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기반 자체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반전의 카드가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그 애국심에 호소해가지고 가장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그래도 다시 좀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역시 8.15도 되고, 그러니까 이 독도 깜짝 카드다. 좀 이렇게 누가 좀 딱 해가서 올리고 아이고 좋다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럴듯하지 않아요? 네, 잘하셨고요. 아니, 이런 네임덕 때문에
그랬다 이런 분석도 있고 있긴 대통령이 일리도 있는데 독도에 가면 안 되나요, 근데? 되죠. 자국의 영토에. 그런데 되죠. 되는데 자국의 영토에 예를 들어서 마라도 가듯이 갔으면 외무부 장관을 데려가지는 않죠. 외무부 장관하고 문화부 장관도 데려갔던가요? 네. 그러니까 본인 역시 자국 영토에 단순히 가는 것일 뿐이다가 아니라 그게 가진 의미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의미 부여를 많이 한 거죠. 실제 이전 대통령들도 거기 안 갔던 이유는 그러면 일본이 이제 국제분쟁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재판소로 끌고 가고 일본이 잘하는 게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런 분쟁이 있었다. 저쪽의 국가 원수도 여기 와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국의 영토라는 걸 대외적으로 천명하러 왔다. 그 자체가 거꾸로 분쟁 지역이라는 걸 입증한다. 뭐 이렇게 만들려고 일본에서는 하는 거고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그래서 안 갔잖아요. 굳이. 그렇죠. 독도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도 조용한 외교, 네.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 지역화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었고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저도 그날 참 느닷없다. 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예. 임기 초면 또 모르겠어요. 뭔가 쇼를 해서 이렇게.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뭐 축구 한일전이 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자극적인 응원 세리머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일 피해본 사람이 박종훈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월드컵과 전혀 무관할까? 올림픽과 전혀 무관할까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도 틀림없이 그 외교부나 이런 데서는 반대했을 거란 말이죠. 네. 당연히 그 이전에 외교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뭐 만약에 정말로 뭐 자연 생태 환경을 보러 갔다 외교부 장관을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외교부 장관을 왜 데려가? 근데 문화부 장관이 갔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죠. 네. 체육이 거기 들어가죠. 아니 왜 이명박 대통령이 8강전 끝나고 나서 올림픽 그 브라질전을 보러 가려고 했었잖아요. 보도가 됐나? 보도는 거의 안 됐는데 영국으로요? 예, 영국으로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 올드 트래포드 거기로 4강전이 벌어지는 그 경기장으로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 경기장의 규정이 총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우리 경호원들이 그래서 공항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갑자기 대통령 출국한다고 그래가지고 공항에 그 준비하는 팀 있잖아요. 네. 출국할 때마다 거기서 난리 났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차도 수배하고 호텔도 수배하고 했어요. 어쨌든 거기 경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거 갔으면 독도를 그 시점에 못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이 청와대의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 김태효라고 그 이전에 외교안보 네. 수석 이 양반이 계속 뭐 대북 강경책도 저기 하고 한일 군사협정. 네. 한일 군사협정도 하고 그랬다가 이 사람이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 자리를 누군가 메꾸고 있더라도 그 이제 내가 왜 이걸 싣고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 빵 좀 더 없어요? 배가 고파. 그런 것 같아. 다시 던지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대통령이 MB가 자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수준으로. 예. 저는 뭐 아무리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고 대통령이 갔어도 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시비 걸면은 그거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 우리 영토 가는 게 뭐 그거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깜짝 쇼식으로 이제 독도 방문한 게 우선은 하나는
그 이후에 대한 이제 그 일본하고 관계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정말 근데 구상을 잠깐만 죄송한데요. 예. 왜요? 빵도 없냐고 했더니 여기 지금 관객석에서 하나만 던져, 하나만. 너무 많지만. 너무 많아. 하나 던져주세요, 그냥. 이 총수 빵 먹는 것 때문에 방송이 중단이 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퇴출되는 거예요? 빵 드실래요? 댓글 아니요, 중에 제일 됐어요. 많은 건 항상 이제 먹는 소리 좀 그만 내라. 그게 먹어라, 이 점잖지 않아. 그만 좀 처먹어 뭐 이런 게 많아. 근데 그 중에 간혹 며칠째 그 식욕이 없어서 무더위 때문에 식욕이 없었는데 총수 쩝쩝거리는 소리에 식욕이 돋아서 먹었다. 식욕이 돋아서 통닭을 시켰다. 그럼 아예 먹방을 하던가요? 아예 식사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로. 그런 예, 컨셉을, 그렇게 그런 것도 몇 하던가. 번 있었어요. 내가 뭐 얘기하다 말았지? 독도 얘기. 그래서 다시 독도 얘기로 가서 저는 이제 하나는 문제가 이렇게 한번 크게 벌렸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좀 일관적인 그 구상 이런 거를 갖고 이렇게 민감하고 큰 일은 벌였어야 되는데 과연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갖고 벌인 것일까? 저는 일단 그거는 좀 이제 물음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금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은 뭐 조용한 외교 기조는 그대로 간다. 다시 조용한 이런 외교가 거고. 예,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치고 빠지는 네. 좀 이런 식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나 이제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임기 말이잖아요. 임기 말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큰 문제는 임기 말에 대통령이 이렇게 벌리는 건 전 좀 기본적으로 아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 설거지하고 뒷감당해야 되는 거는 다음 정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아마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계속 이제 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새 정권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 새 정권한테 너무 이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외교적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고 풀어야 될 긴급한 과제가 이 일본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이거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는 그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 한번 터뜨리고 그냥 빠져버리면 이제 그만인데 그 다음에 들어서는 다음 정권은 이제 어떻게 하는 얘기인지. 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그 책임 있는 어떤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외교를 관리하고 끌고 가야 되는 그 입장에서 좀 너무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고 벌렸던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바로 일본이 원하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MB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외교는 정말로 고도의 통치 행위이고 기술인데 이 장사꾼처럼 잠깐 뭐 이거 돈 될 것 같다 딱 던지고 빠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맞고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제 하나 더 의심하는 건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뿌듯한 것 같아도, 그, 실리적으로는 일본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독도를 일본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를 막 떠들지만, 이미 실효적으로 몇십 년간 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도를 일본이 뺏어갈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국제법상으로도 없고 아무것도. 그게 유일한 가능성은 이것이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인정받아 사법재판소로 가거나 아니면 유엔이 그걸 분쟁 지역으로 보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유엔이 개입해서 여기를 중재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보면 그러면 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거부해도.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에 한 발짝 더 나간 거지, 우리가 얻은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도 응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사실 뭐 당사국들의 동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거부한다, 응하지 않는다 하면은 재판은 성립이 안 돼요. 재판이 진행이 이제 안 돼서 이제 실질적인 뭐 효과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모양새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상당한 이제 부담이거든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갔는데 한국은 거기에 불응한다.
이 장면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수할 거리만 준 거죠. 우리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리고 또 저런 얘기도 나오죠. 일본에 통보하였다. 그 일본 쪽에서는 받은 적 없다. 네, 받은 적 없다고 하고 통보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각하가 통보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일본 언론이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한국 쪽에는 엠바고를 아니죠. 걸어놨고 거꾸로였죠. 일본 쪽에서 통보 받았다고 했고 우리 쪽에서 통보한 적 없다고. 지난번에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전에 이거 똑같죠. 우리는 안 했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받았다고 하고 일본 언론은 이미 그걸 보도했고. 그러니까 갔어. 한국 보도- 언론에도 통보가. 알려졌었어요. 청와대에서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알리고 엠바고를 걸어놨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경호상의 뭐 안전상의 이런 문제를 들어서 그랬는데 그날 그러니까 직접 가기 전날 가는 때까지 이제 엠바고를 걸어놨었는데 가기 전날 밤부터 일본에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되는 점.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의 교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일본 지금 내각 인기 되게 없거든요. 이런 소재는 자국 내에서는 인기가 있어요. 각각.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욕하기 뭐 그렇잖아. 우리 땅이라 했대는데 일본도 이거 가지고 그리고 둘이 아주 대역이 착착착이야. 이쪽에서 뭐 말하고 이쪽에서 뭐 말하고 막 서로 뭔가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나는 이 대통령이 이제 뒷 얘기하고 그런 거에서 두 가지 좀 납득이 안 가는, 궁금한 거. 하나는 아까 우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3, 4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MB는. 근데 도대체 독도가는데 3, 4년 동안 준비할 게 뭐 있는지 나 그걸 잘 모르겠고요. 3, 4년 동안 임태희 한 서너 시간이면 준비, 준비 한 사나흘은 걸릴 것 같은데 3, 4주라고 치고 아니 임태희 전 3, 4년. 실장이 뭐 오늘 이 합동 대선 후보 경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자신이 저 대통령 실장으로 있을 때에도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날씨 때문에 못 갔다. 그렇죠. 그거 뭐 얘기 꺼냈다가 이제 포기하고 뭐 그런 그런 거겠죠. 그걸 이제 3, 4년 준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서 하루 자고 올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담일까 나는. 오래 갔으면 좋겠어. 오래. 거기서 숙박을 하면은 거기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어 난. 거기 호텔이 있나 어디서 숙박을 하려고 그랬을까. 난 독도에서 하룻밤. 그래서 진짜 저는 멋있다. 날이 그날로 정해진 건 좀 우발적이지만 독도를 한번 가는 이벤트는 일본 정부하고도 교감이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지금은 뉴스가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우리가 다른 나라 자금섬에 관심 없잖아요. 포클랜드 관심 있어요? 포클랜드 그 말비나스라고 해요. 아르헨티나 말로 말비나스 섬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도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가르치듯이 말비나스는 우리 섬, 포클랜드를 말비나스라고 그러는데 걔네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 말비나스는 우리 섬인데 영국이 그걸 가져갔다. 영국으로부터는 지구 반바퀴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부터 제주도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섬을 발견한 것도 처음에 그 100년 전까지 점유한 것도 스페인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자기들 섬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영국이 힘이 세가지고 그걸 뺏어갔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섬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만 떠들고 영국은 떠든 적이 없어요. 우리하고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원래 우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하가 이렇게 한 것에는 단순히 인기를 얻고 레임덕을 좀 극복해보고 넘어서는 뭐 거래가 있지 않을까 뒤에. 이야기 있다. 뒤에. 이것도 내일 모레 조선일보에 김어준 독도 방문 한일 교감 주장 나오겠네. 이거. 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 너무 이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기 끌라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또 저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 8.15 날 일본 그 강요 몇 명이서 야스쿠니 신사 또 참배했잖아요. 네. 그 일본의 민주당 정권 들어선 이후에는 그거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안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도 이쪽에서 독도 이제 그렇게 하고 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욱해가지고 이제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상당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래야 될 사안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대통령이 너무 세게 이제 그 일왕 얘기도 이제 그렇고 이렇게 이제 치니까는 저쪽에서 그러는 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또 있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일본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이 독도 또는 그 일왕 사과 얘기 이런 것 속에서 이런 부분이 또 일본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걸 제공한 면도 있다.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왕 사과 부분은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든 게 2008년 이제 집권 초기에 미국하고 일본을 연달아서 한 7, 8일 정도 갔다 오죠. 그때 이제 뭐 부시 만나가지고 카트 운전하고 나서 이제 일본을 들러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에서 천황을 만나요. 천황도 만났고 또 그 뭐 여러 정치인들 많이 만났는데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천황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본 국왕이라고 하지 않고 천황이 한국에 방한해도 좀 괜찮지 않겠냐. 사실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했죠. 예.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했죠. 이제 그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일본하고. 근데 저는 그 일왕 그 사과 얘기 그 발언에 이제 한 거 같은 거 사실 이제 일본 쪽 입장에서 봤으면 생각하면 좀 느닷없을 거예요. 사실은 뭐 일왕이 뭐 한국 가겠다고 얘기한 지금 뭐 그런 상태도 아닌데 갑자기 오라고 해놓고 이제 그런데 그냥 저하고 우리 그 김 기자하고 같이 그냥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일본 왕, 찐이들이 올래면 와서 사과해라. 이거 우리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히. 근데 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 대통령이 외교적인 문제 발언을 이제 했을 때, 그때는 좀 그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배려나 고려,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일왕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왕, 일본에서는 또 숭배의 대상이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서. 근데 이번에 그 발언한 거를 보면은 내가 일본 쪽이었으면은 굉장히 일단 딴 거 떠나서 그 얘기가 맞냐 틀리냐는 떠나가지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게 좀 불쾌할 것 같아요. 누가 가겠다고 했냐?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오려면은 사과하고 하라 이러는 거. 통석의 염 같은 소리는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죠. 통석이 형님 예전에 썼던 표현인데. 같은 얘기를 해도 좀 이 외교적인 좀 그걸 갖출 걸 갖추면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건드리는 것 같아요. 니네가 우리를 건드려주고, 그리고 너는 그래서 인기를 얻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명분을 얻고, 그런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적대적 공생. 네, 그렇죠. 그 조선일보 북한처럼 과거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세기와 그것도 연속으로 준비됐다는 듯이. 저는 뭔가 거래 내용은 모르겠지만 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간파했어.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학설이 나왔어요. 지금 임기 말 반전 카드설 그리고 거래설 몇 개 나왔어요. 근데 임기말 반전 카드만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다고 해서 그 반전이 안 돼. 반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임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각하를 움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난 저런 분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인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난 저런 분이 있다고 봐요. 좀 일본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좀 한 건 하고 싶었던 그 심리에는 지금 임기 말에 뭐 좀 성과 실적을 이제 좀 내놔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청와대 떠날 날이 이제 세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뭐 좀 임기 말에 뭐 실적 이런 거 뭐 이제 의식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특히 지금 가장 몰리고 있는 게 남북 관계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꽁꽁 얼어본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뭐 북한은 얼마 전 그 이산가족 상봉 제안도 이제 거절을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MB 임기 내에는 상종 안 하겠다. 이게 북한의 지금 뭐 일관된 입장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뭐 남북 관계는 MB 임기 안에 호전될 기미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어렵다. 뭐 이제 판단을 이제 한 거고. 그러면은 지금 어디서 뭘 한 건을 해야 될 건가?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아마 나는 그런 거 이제 찾는 와중에서 그런 선상에서 이 한일 관계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왔던 거 아닌가 하는 또 이제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독도로 가는 것이. 독도 가는 거 대통령이 우리 영토 가는 건데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건 주로 야당 쪽인데 야당은 도대체 우리 땅에 대통령도 못 가게 한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언론에서도 이거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얻는 게 없어요. 갈 필요가 없다고요. 진짜. 그럼 모든 섬을 다 가야지. 우리나라 섬이어서 갈 거면.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 쪽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오늘 중앙일보 뉴스 분석을 보면 일본과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일본과 국교 단절을 할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리 감정적으로 격앙을 시키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일본 쪽에서 다른 것보다도 통화 스왑 문제, 한국의 외환이 딸릴 때는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거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도 나오잖아요. 너무 착착착 진행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저는. 아니 근데 실제로 총수 얘기가 맞을 수도 있는 게 독도는 오래전부터 밀약의 대상이었고 그렇죠. 밀약의 대가로 돈이 오갔었죠. 예전에도.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박정희 시절에도 그랬고. 그 얘기 잠깐 좀 해볼까요? 한 가지만 박정희 더, 시절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이 얻는 이득 중에 또 한 가지 더 있는 건 뭐냐면 독도라고 다케시마든 독도든 일본 사람 평균적인 우리는 독도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본을 뺏어가려고 한다. 우리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 그렇게 생각하는데 독도를 아느냐고 일본 사람들 평균적인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5년 전인가 6년 전 통계로 10%도 몰라요. 독도가 존재하는 자체도 그걸 모른다는 걸 자체를 일본 우익은 문제 삼았다고요. 우리 이 영토 문제, 중요한 영토 문제 자국민들이 모른다.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독도 하나지만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다른 러시아하고도 다 분쟁이 있거든요. 거기는 진짜 분쟁이에요. 우리는 분쟁이 아니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류된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인식, 일본 평균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도 분쟁 지역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기록을 쌓아가고 일본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올리는 계기도 되잖아요. 이게 대통령 직접 갔으니까 일본의 이득이 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독도를 자기들이 무력으로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50년 후에. 어차피 자기도 50년 전에 독도를 뺏겠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 50년 전에는 우리한테 뺏어갔고. 하여튼 지금 이 시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이득이 큰 이벤트였죠. 우리는 이벤트로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것이 주고받는 게 미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뭘까요? 근데. 말씀하시죠. 그래서 65년 독도 미력. 박정희 얘기 전에 아니면 독도를 대통령이 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우리 영토인데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느 때 가는 게 저는 맞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일본이 도발을 했을 때 독도 문제 가지고 정말 일본이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 여론도 그냥 들끓고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을 때 정말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공격적인 방어 차원에서 뭔가 좀 결연한 모를 보이려고 대통령이 진짜 갈 때 저는 그거는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무튼 잠깐 좀 뭐 그냥 뜬금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독도 밀약 얘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시절이었죠. 그때 한일 간의 한일협정 체결하기 직전에 독도 밀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예를 들면은 뭐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독도가 자기들이 영유권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뭐
뭐 반박하지 않고 서로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을 하기로 한다. 뭐 그런 등등의 이제 밀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일 협정 그 체결이 될 때 그 밀약의 이제 그 흐름 위에서 연장 위에서 뭐 한일 그 어업 협정 같은 게 이제 맺어지기도 이제 했었고 공동어로.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 독도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그렇게 밀약을 하고서 이제 넘어갔었던 거. 예. 그 역사적인 그 원죄가 거기로부터 좀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박정희 그 대통령 시절 그 시절에 이제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 이런 게 이제 뭐 따르는 게 이제 되겠죠. 아마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저기 싫어하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뭐 박정희 대통령 얘기 나오면은. 근데 자꾸 요즘 나오는 게 어디요? 저기 여기서 차로 한 20분 가면 되는데 저기 여의도 어디 있는데. 근데 차는 요즘 뭐예요? 요즘 하고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뭐 일이 터지면은 다 박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모든 길은 박으로 뭐 이렇게 뭐 장준하 선생 관련 얘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불만이세요? 안타까우십니까?